이번에는 설계 기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거를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일반인 슬래브의 최소 두께는 슬래브의 처짐에 대한 사용성 한계를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규정된 거 잠시 뒤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값 이상의 두께로 설계된 슬래브에 대해서는 처짐을 따로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에도 저런 게 있었죠. 그죠? 네. 슬래브 위에 그러나 칸막 이벽이 놓이거나 큰 집중하중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뭐 도서관인데 갑자기 많은 책들이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슬래브의 부분은 보통 때 책의 무게가 전혀 없는 슬래브와 똑같은 하중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짐 계산을 해서 최대 처짐 양이 허용 처짐량 이내에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슬래브 주철근의 중심 간격은 아래에 있는 설계 규정이고 제한이에요. 슬래브 주철근의 중심 간격은 최대 휨 모멘트가 일어나는 단면에서는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또는 300mm 이하여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단면에서는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 또는 450mm 이하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근 계산을 했더니 하중이 별로 없어갖고 나는 철근의 간격이 최대 휨 모멘트가 일어나는 지역인데 나는 휨 간격, 저 철근의 간격이 500mm로 계산하니까 500mm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400mm 이내로 간격을 해야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나 500mm로 간격으로 해도 설계 계산에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지만 저런 제한이 걸리면 여러분들은 철근을 최대 휨 모멘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30cm 이하로, 기타 지역도 500이 아니라 450 이하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규정은 설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룰이고 그거는 법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설계를 많이 해봤는데 저 정도 간격으로 철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더라라고 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런 규정을 어기면 동의 경우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겨났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또는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보면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슬래브의 철근 배분 규정,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슬래브의 추철근의 중심 간격은 최대 휨 모멘트가 일어나는 단면은 슬래브 두께의 2배 이하, 300mm 이하, 기타 단면은 슬래브 두께의 3배 이하, 450mm 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룰이고 규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축 온도에 대한 이 철근비는 다음에 철근비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0.0014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FY 즉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하인 이형 철근을 사용한 슬래브는 수축 온도의 철근비가 0.002 설계 기준 강도가 400을 초과하는 이형 철근 또는 용접 철망을 사용한 슬래브는 0.002에 FI분의 400을 곱해주는 조값을 사용해야 됩니다만 저런 값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래에 있는 계산을 통해서 나온 어떤 값들이더라도 0.0014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슬래브의 균열 제한 측면을 보게 되면 수밀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미관이 중요한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휨을 포함한 설계 기준의 내용을 만족하는 일반의 슬래브의 경우 균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의 슬래브의 설계 기준에 보면 단철분보에 대한 설계 과정, 이 슬래브의 설계 과정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봐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앞에 우리가 6-20부터 6-25까지가 단철근보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고 오면 강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공식들, R이라든지
스트렝스 팩터 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 그때 우리가 보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 저거 했었어 라고 하는 기억이 날 겁니다. 즉, 우리가 다철분보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높이, 유효 깊이라든지 전체 높이라든지 철근의 단면적 등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강도설계법에 준하는 단철근보의 설계 과정을 잠시 떠올려 보면 단철근보에 대한 모멘트 강도식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저기에서 스트렝스 팩터 R을 구하고 Rn분의 Mn은 BD 제곱이라는 거에서 실제적인 단면적을 구하고 단면을 결정하고 했던 부분 기억이 나죠. 저런 부분들이 아, 설계에서 일반 슬래브의 설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좀 더 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폭은 이미 1m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폭은 정해져 있고 높이는 좀 낮은 넓적한 보에 대한 설계가 슬래브에 대한 설계가 유사하구나. Rn분의 Mn, BD 제곱은 Rn분의 Mn이 그때 단층근 설계를 할 때 정말로 제게 키였었던 것 같은데, Rn을 그때 어떻게 구했지? 저 Rn을 구하고 우리가 그때 철근비를 구하기 위해서 철근비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근해 공식도 풀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 Rn과 철근비 로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중 조건에서부터 BD 제곱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아래를 구할 수가 있고 아래를 구하게 되면 로를 구할 수가 있고 또는 BD 제곱이 주어지지 않고 하중만 주어지고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로를 보통 1%, 0.01로 가정을 해서 RN을 추정을 한 다음에 RN을 추정이 되니까 MN과 RN을 알게 되면 BD 제곱에서부터 BD에 대한 값들을 추정해 나가는 이런 설계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떠오를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가 뭔지 약간 혼란스럽다 하면 앞에 있는 학철공부의 설계 부분 6-20에서 6-25 영상을 꼭 참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철근보에 대한 해석, 설계를 다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기 바라요. 자, 일반 슬래브의 최소 두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설계 KDS 1420에서는 일반 슬래브의 최소 두께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최소한 10cm, 100mm 이상이어야 됩니다. 최소 두께 H는 지지 조건에 따라서 단순 지지, 1단 연속, 양단 연속, 캐틸레바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땐 큰 처짐에 의해서 손상되기 쉬운 칸막이 벽이나 집중 하중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또는 기타 구조물을 지지하는 또는 부착하지 않는 부재, 이 부분들에 대한 곳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거죠. 만약에 저렇게 큰 치침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집중 하중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은 저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처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일반형 슬래브에 대해서 단순 지지일 때는 최소 두께는 전체 지간, 전체 경관의 20분의 L. 한쪽은 한쪽으로만 연속이 됐을 때 일단 연속은 24분의 L, 양단이 연속일 때는 28분의 L, 캔틸레버 같은 경우는 10분의 L. 그다음에 보와 리브가 있는 일반형 슬래브, 아까 우리가 보와 리브가 있는 경우는 조이스트 플로어라고 얘기를 했죠. 장선 구조 그런 슬래브일 경우에는 위에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단순 주지에 대한 20분의 L 또는 뭐 연속에 대한 거 24분의 L, 양단 연속일 경우에는 28분의 L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테이블을, 요 표를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사용됐던 이 표의 값은요, 보통 콘크리트입니다. 즉,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이 2,300kg, 큐빅 메타와 설계 기준 강도 400메가파스칼 철근을 사용한 부재에 대한 값이고요.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만약에 조금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에 대한 경량 콘크리트를 사용된 값은 계산된 위에 있는 H 값에 1.65-0.00031 단위 중량을 곱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도 1.09보다 작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저 높은 고장력 철근을 활용했을 때 FY가 400메가파스칼 이외의 경우에는 계산된 H값에 0.43 플러스 700분의 FY를 곱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 이 규정을 다 외우고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저런 것들이 있었지라고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 표를 활용하게 될 때 예전에 보니까 이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정을 하던데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